안녕하세요. 저 배연구소의 송장원입니다. 제일 먼저 저온 피해 예방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온 피해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서리 피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주변에는 서리 피해가 없었어요. 서리 피해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서 거의 4도까지 떨어지는, 또 많게는 6도까지, 저기 중북부 지방이 6도까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지금처럼 바람이 이렇게 쌩쌩 불고 초속이 2.5m 이상 돼버리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방사팬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방사팬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층에 따뜻한 기온과 하층에 깔아져 있는 냉기를 이렇게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류를 만들어서 냉기를 빼게끔 해주는 작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사팬 하나만 설치해버리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조건,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특히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져 버린 조건이 된다 그러면 방사팬과 이 연소법이 같이 쓰여져야 돼요. 근데 방사팬 하나로 절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세계농업기구의 파워에 자료가 있어요. 이미 다 자료가 2005년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저온 피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 조건과 방사팬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방사팬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작년에 이제 이런 저온 피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온 피해를 어떻게 막을까, 그 기술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셨어요. 그 중에서 조합, 딱 하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방사팬에다가 열을 담아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 작업을 지금 나주센터에서도 하고 상주에서도 하고 울산에서는 그 품어서 공기로 해갖고 밑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어쨌든 그 열량이 문제거든요. 기본 열량. 어차피 기름 떼는 건 다 똑같아요. 기름 떼서 따뜻한 열량을 다 가스원에다 품어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연소법을 쓰는 것은 6m 내지는 10m 정도로 해서 자유롭게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세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떼어놨는데 밖으로 열이 많이 방출이 되잖아요. 나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연소법을 쓸 경우에는 불이 안 나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불이 안 나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바닥을 지금 얌전하게 지금 그 풀이 있어가지고 불이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연소 용기를 주변으로 봤을 경우에는 풀들이 조금 있어 말라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연소법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경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경운 작업. 그래서 이런 전정 가지라든가 잎사귀들이 이 주변에서 묻어가지고 행여나 여기 주변에서 불이 나 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경운 작업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소법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연소법은 우리가 이제 배에서 배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에서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름이 많이 생겨요. 여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연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연소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만든 연소 하우징 기술입니다. 여기 이미 이렇게 깡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용기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연소 자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에 제일 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깃집에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은은하게 이렇게 불을 피워주는 거 있죠. 그게 메탄올 젤입니다.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목탄이에요. 목탄. 그 다음에 여기 가쪽이가 파라핀이에요. 요 석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놔둡니다. 이게 섞어버리면
얘 세 개를 섞어버리면 그 먼지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먼지가 생겨서 젖어주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놔두면 처음부터 만지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끄트리까지 다 탑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태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용기 자체를 재활용을 하는 개념을 농가들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이거 쓴다면 이게 지금 시중에서 13,000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1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저기 시바르당 이렇게 300평에 보통 20개에서 25개를 이걸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 경우에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료를 봐가지고 저쪽 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쪽에다가 이것을 더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놔두면 이게 이제 전부 다 타요. 근데 탈 때 여기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어놔요.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열어버린 상태에서 태워버리면 1시간 반이면 다 타버려요. 어차피 공기 구멍으로 이것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놔두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를 우리 그리스 같은 거라 기름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 칠해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내년에도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대신 여기 용기에 있는 것들을 좀 볼륨이 굉장히 이걸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뚜껑을 해서 이렇게 쟁겨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다음 단계에 2020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찜통이에요. 그냥 찜통이에요. 그래서 찜통인데 공기구멍을 좀 이렇게 줄여놨어요. 공기구멍을 아예 줄여놨어요. 이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 양철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통을 다 쓰시고 기름칠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넣어서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석유가 요즘에 800원 정도 하잖아요, 리터당. 그래서 한 5리터 정도 넣게 되면 보통 4시간 정도 타요. 5리터 정도 넣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한 5리터 정도 된다 그러면 5, 8, 40, 한 4,000원 정도 되잖아요. 하나당. 그래서 여기 용기만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무한대로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관리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찜통을 잘 사용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여러분께서 이런 용기를 쓰시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용기를, 이런 양철 용기를 좀 많이 구해다가 이런 석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농가에서 급한 대로 좀 써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정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한두 개 정도 빠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해봐요. 토치를 써갖고 해야 돼요. 여기를 더 조금만 더. 기름이 안 타고 심지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얘가 조금 타게 되면 이제 이거 붙어요. 얘가 열이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토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가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지금 1리터 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한데 한 5리터 정도 담게 되면 바로바로 타게 됩니다. 메탄올 젤이 먼저 이렇게 확 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기가 조금 전달이 돼 가지고 이쪽에 액체 파라핀 쪽으로 와요. 메탄올 젤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핀이 타는데 여기 돌 같은 걸 이렇게 얹어놔 가지고 여기 불구멍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젖지 않아도 이게 계속 이제 타게 됩니다. 용기 자체를 조합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우리 농자재 이렇게 제공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준다 그런다면 이게 안 없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기름만 농가에서 넣기만 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죠. 일단 몇 개를 놔 이것은? 이것은 저기 300평에 20개 정도, 20개에서 25개 정도. 타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정도쯤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타게 되면 이거 이제 그 비워버리고 밑에 조금 이렇게 저기 재 같은 게 남아요. 목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재 같은 게 남으면 그거 좀 비워버리고 이렇게 기름칠 해놨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기름 여기다 부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양철이다 보니까 얇지요. 그리고 열을 한번 받아버리면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급한 대로는 주변에서 이제 용기를, 이런 양철 용기라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페인트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겨라든가 톱밥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써서 이제 했긴 했는데, 그때는 그 서리 개념에 많이 이렇게 서리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류만 이렇게 상승을 시켜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왕겨 같은 경우 열량이 엄청 부족해요. 지금처럼 작년처럼 여기 나주 지역에 4도씨, 그리고 중북부 지방에 영하 7도씨까지 되는 조건이라면 왕겨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석유를 써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재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다 그렇게 과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왕겨라든가 톱밥이 이렇게 태울 경우에, 과수원을 태웠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 전전가지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이용해서 그때 무렵에 잘 떼시고, 특히 이제 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온 가족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내지는 이걸 관리하시는 분은 항상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 지점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 만일에 있을 화재에 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온도가 너무 낮았다, 영하 1.7도씨 미만으로 더 떨어졌다 그런다면 이 개수를 좀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좋은 피해를 안 받도록 그날 저녁에는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표 온도가 영하 2.2도씨가 되게 돼버리면 팬과 연소법을 동시에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서리 이야기입니다. 서리 이야기. 만약에 바람이 2.5m, 초속 2.5m 이상 돼버리면 방상팬도 그 서리 조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사수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말 물량이 많고 얼음이 완전히 막 매달려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는, 물량이 안 되면 스프링클러를 많이 하게 되면, 잘못돼 버리면, 물이 끊어져 버리면 조온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중간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기 연소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온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소법으로서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이 예전부터 그래 왔고, 앞으로도 연소법은 충분하게 당분간은 대안으로서 농업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소법을 쓸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온도 체크를 하시고, 연소법을 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떨어진 조건이 많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가쪽에서 더욱더 기류를 잘 봐가지고 연소 용기를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온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연소법을 하면 바닥은 항상 경운 작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돼요. 불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해서 저온 피해가 농가에서
올해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수분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그때 만약에 저온이 예상이 될 무렵에는 반드시 연소법과 그리고 저온 피해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